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6일자 주식 클래스 마감 시장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바이든 당차구나 이렇게 하나 적어봤고, 또 하나가 이미 딸려는 기력이, 뭔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유가 이야기입니다. 사실 밤새 좀 큰 일이 있었죠. 오펙 플러스입니다. 러시아 포함해서 유가를 이제 감산. 제가 월은 기억이 안 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빈 살만 왕자를 만났다가 어, 약간 망신을 당했죠. 뭐 당시 아마 10만 배럴입니까? 30만 배럴입니까? 티도 안 나는 감산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이 발칵했어요. 화이트하우스 보도를 보게 되면 오펙 플러스가 얼라이닝 위드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랑 편먹었다. 지금 바이든이 오히려 이번 러시아와,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가 200만 배럴이죠. 200만 배럴을 감산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신기를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미국하고 사우디 관계가 최근에 애매했었는데, 조금 더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는 조금 털어질 수 있겠군요.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유가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는 분위기인데, 왜 그럴까요? 가만히 놓고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바이든 대통령 어저께 오펙 플러스가 200만 배를 감산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유가 많이 올랐죠. 바로 볼까요? 유가가 거의 8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거의 주간 기준으로 한 76달러에서 거의 87달러까지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주봉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85달러 정도가 거의 제가 기술적으로 대략적으로 연초 지난해 연말, 그리고 러시아 전쟁 발생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85달러에서 뛰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85라는 자리가 생각보다 조금 중요한 자리가 돼버렸죠. 유가 배럴당 85달러가 물론은 와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수준에서 100달러까지 갈 수 있느냐? 저는 못 간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주간 기준으로도 거의 뭐 한 10% 이상 좀 반등을 해줬는데, 유가가 조금 오르니까 약간 우리가 좀 기분 나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 이야기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바이든이 뿔이 나가지고 오펙 플러스가 감산한 부분에 의해서, 감산은 공급 감소니까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화가 나서 오히려 이제 남미죠. 베네수엘라 쪽에 제재를 완화하나, 그런 기사도 오늘 3시에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것만 나온 게 아니라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비축유가 있죠. 이제 비상시에 유가를 이제 기름을 푸는 걸 말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 유가가 어느 정도 고갈되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 기준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38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어요. 공급을 늘려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걸 말하는데, 유가가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반기 때 거의 120달러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쏟아 부은 거죠. 그래서 붙다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뭐 고갈은 아닌데, 절대적으로 쌓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9월달 기준으로 거의 38년 수준으로 최저 수준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 다시 이제 쏟아부을 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원유 시장의 패권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미국이 지금은 지고 있습니다. 1위가 산유량 기준인데 미국이 20% 정도, 하루 한 3천만 배럴 이상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사우디 3강 구도란 말이에요. 이 3강 구도에서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사우디, 러시아 포함을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 입장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러시아랑 편먹었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고, 이 관점 때문에 오히려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는 조금 걸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오늘 바이든 당차구나라고 이야기한 것은, 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은 결정적으로 유가 상승에 민감할까요? 첫 번째는 그런 게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이 물가가 상승한 데는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의 비중이 되게 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가 올리는 것까지도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요게 높겠네. 근데 원유 시장이 최근에 8% 정도 올랐어요. 근데 요거 오르는 것도 싫고, 또 하나가 우리가 미국 인플레이션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가솔린 가격입니다. 근데 가솔린 가격이 보니까 한때에서 5달러에서 많이 내려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은근슬쩍 좀 올라왔습니다. 거의 지금 2달러 초반까지, 갤런당 2달러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만 놓고 보면 가솔린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한 10% 정도가 뛰었습니다.
물론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난방유 수요 때문에 가솔린 가격은 절대적으로 오를 건 할 건데, 근데 이것 자체가 지금 당장 미국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우려 자극해가지고 금리 인상 가속화할까? 그건 잘 모릅니다. 여전히 지금 물가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사실 유가 오르고, 그럼 미국의 유가 오르면 한편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이 계속 높아지는 거고 긴축은 강화되는 거고, 다른 한편은 또 있는 것도 바이든과 유가의 지지율을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유가가 오르면 바이든의 지지율이 떨어져요. 중간 선거도 남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될 수 있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유가가 상승한 부분이 결정적으로는 다시 한번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또 미국은 금리를 올릴 거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달러에, 그러면 달러 강세는 또 좋아합니다. 앞뒤가 안 맞죠. 예, 또 달러 강세는 되게 좋아해요. 좋아한다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통화 지도자 입장에서 자국의 통화가 강하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달러가 미국이 좋아서 강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유가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달러는, 아 그쵸, 강할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화되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달러는 기력이라고 제가 적어둔 거는 뭐냐 하면, 달 유가가 이렇게 계속 가기 갈라 그러면은 달러가 만약에 이 약간 어폐가 있는데, 달러하고 유가는 또 같은 방향입니다. 다른 방향. 어떤 거냐면, 통상적인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유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공식은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달러화가 지금 어느 정도 114를 형성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고점을 나름 갱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 최근 환율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달 DXY가 만약에 다시 113, 112 이상 113까지 올라가게 되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114를 형성하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시적으로나마 110을 이탈할 확률도 높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변수는 많아요. 다음 주에 미국의 물가 지표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설 중에서 나오는 지금 유로존 이슈라든지, 또 ECB가 다음 달에 금리를 올려요. 27일 날. 금리 올리면 자국 통화는 강세란 말이에요. 영국도 올렸죠. 근데 영국은 최근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파운드화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지금 변동성이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통화 시장 자체가 완화되고 있어요. 그럼 달러가 왜 빨리 꺾이지 않습니까? 이건 얘네 엔화 때문이죠. 얘들은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위안화가 다음 주에만 위안화가 꺾였다고 달러가 약세로 가지는 않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면 위안화는 꺾입니다. 앞뒤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중국이 정시가 국경질 때문에 휴장이라서 그렇지, 중국이 다음 주에, 중국도 지금 시진핑이 10월 20일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온갖 수를 써가지고 위안화 잡아내리려고 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외환시장에서 엄청나게 쏟아내던 미국의 달러화는 계속 어느 정도 박치고 가긴 어렵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변수는 많이 남아 있어요. 채권 금리가 확 안 떨어지지 않는 거, 채권 금리가 확 떨어지지 않는 요 상품 같은 경우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배드 뉴스 이제 굿 뉴스로 반응하고 있어요. 지표가 나쁘면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내려가고 긴축이, 지표가 좋으면 올라가는데, 그 하이라이트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번 주에 모여 있습니다. 언제죠? 바로 내일 밤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발표에 집중을 하겠죠. 근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고용이 조금 전망치는 조금 부진합니다. 전망 자체는 부진한데, 만약에 거기서, 근데 전망대로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 표도 있지만은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취업자 수가 여기 중요하게 보는데, 지난달 31만 건에서 25만 건으로 다소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가 오늘장 마감해서 뭐 시장은 볼 필요가 없는데, 바이든 당차구나 달러의 기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은 어느 정도 치솟던 달러의 힘도 둔화됐다는 거고, 치솟던 달러의 힘이 둔화되면 둔화될수록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나스닥에 대한 힘 자체는 좋아진다는 겁니다. 어느새 시장은 지수 저점 대비해서 5%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극하게 다시
저점에 대한 절반 680선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속도의 차이일 뿐 위쪽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형주의 주요 힘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탄력성 둔화로 갈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런 종목이 쉴 때 코스닥 종목군의 상승 탄력성, 가장 결정적으로 앞으로 바라보게 될 관점은 지수 피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락 상승비를 말하는 거죠. 앞으로는 지금 80% 미만은 과매도이기 때문에 파란색 코스닥 지수보다 빨간색 상승 하락비, 즉 ADR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종목별 순환, 종목별 힘 좋은 것에 집중하고, 일단 낙폭 가대 종목이 먼저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이 멀쩡한 종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평소보다 1분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욕심이 많아지네요. 내용에 대한 어떤 퀄리티. 네. 좋아요 그리고 친구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